인민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내세워주고 또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노동신문에는 논설 나왔습니다. 위대한 영재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무력 건설 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김정은이 혁명무력 건설에 업적을 세웠다. 영원 불멸할 업적을 세웠다는 그 내용인데 인민군 부대를 어떻게 지도하고 인민군 장병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배려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르신 선군혁명 천만리가 있어 존엄 높은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 때 지금 김정은이 다시 선군 정치로 회귀한다고 했는데 선군 정치로 회귀하는 단 징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대한 장군 김정은이가 선군 정치를 선포했는데 그 선군혁명 천만리가 있어 존엄 높은 우리 조국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선군 정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일면에 실린 논설과 사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 당이 키운 혁명적 당군 인민의 군대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배심도 나가세요. 이것도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작은 제가 보여드려요. 이게 모두 인민군대에 대해서 엄청 지금 내세워주고 있고 인민군대가 있기에 조국과 당, 인민이 있다고 다시 지금 김정은이 선군 정치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당의 아들 가장 충직한 전우라 불러주 이것도 인민군대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당 세포들이여 양심에 물어보자. 우리 당 세포는 산조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 세포들이 죽으면 이 당 세포라는 건 당중앙위원회가 있고 각 도 지방군당위원회가 있고 공장기업소 초급당위원회가 있고 초급당 밑에 부문당 세포는 가장 당중앙위원회 말단 조직입니다. 중앙은 이게 당중앙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이 당중앙위원회가 각 도 지방군당 그리고 공장기업소 당위원회를 지도하는 것이 바로 당중앙위원회입니다. 이 당중앙위원회가 있다면 공장기업소나 지방에는 말단, 니당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세포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세포위원회. 가장 말단 조직인데 자, 공장기업소에는 실례를 들어서 평양신발 공장에는 행정관료들, 지배인이 있고 기사장이 있고 부지배인이 있고 뭐 거기에 자재과장이 있고 설비과장이 있고 공장을 운영하는 그 행정관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지배인 라인이죠. 그리고 초급당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양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대표가 바로 당비서죠. 초급당비서라고 합니다. 이 초급당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직장마다 부문당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작업반에는 세포입니다. 맨 마지막 말단이죠. 한 작업반이 약 3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로 30명 중에 당원이 약 한 7명에서 10명이 당 세포입니다. 세포위원회라고 하죠. 아주 하부 말단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 세포비서도 이거 대단합니다. 권한이. 이 세포비서. 물론 당원이어야 되죠. 이 당 세포비서가 이 10명의 당원들을 지도하고 생활청화를 하고 당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당에 임무를 줍니다. 그러니까 당 사상교양이나 당 학습 지도를 이 당 세포비서가 하는데 그리고 세포 생활청화도 당 세포비서가 생활청화를 합니다. 이 막강한 권력이 있죠. 토요일 날마다 당 세포 생활청화가 있고 학습도 수요일마다 학습청화 있고 그다음에 또 당에서 내려오는 강연자료, 당 비서국 지시문 이것을 낭독해주고 읽어주고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당 세포입니다. 이게 왜 세포냐? 우리 몸속에도 세포라고 하죠. 이 세포가 죽으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가 올해의 총진군에서 당 세포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자. 이 당 세포가 얼마나 중요하냐? 당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포가 합해서 부문당이 되고 부문당이 합해서 초급당을 이루고 초급당이 합해서 당중앙위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단 세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그 첫 단계가 당세포비서가 직접 지도하는 당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세포비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자라는 노동신문의 사설을 싣고 전당의 당세포들이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당중앙에 힘이 되어드리고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일어나가는 혈기왕성한 당세포, 약동하는 활력으로 살아 숨쉬는 당세포가 필요한 때이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내부 상황이 심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세포가 산악같이 일떠서야 할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 조그마한 세포, 10명도 안 되는 이 당세포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세포 비서들이여 양심에 물어보자. 우리 당세포가 심장처럼 뛰는 산당 조직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를. 전당의 당세포들은 모두 다 분기하여 올해 전투 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고 당제 8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골기시켜야 한다. 당세포 비서들이 이렇게 총골기시켜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냅니다. 당세포가 당의 사상과 노선을 당원들과 근로자들로서의 깊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 사상교양 사업인 거죠. 이것이 사상과 노선을 당원들과 근로자들로서의 깊이 인식시키고 당 정책 관철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때 우리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지고 혁명의 새 승리가 앞당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당세포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중앙위원회가 죽고 조선노동당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민군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심각한 위기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내세워서 선군 정치로 회귀할 듯한, 그리고 군대를 내세워줘야만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군대를 축혀 세우는 이런 사설들, 논설들을 계속 싣고 있고, 자, 또 당세포 비서들을 이렇게 지금 다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도 당세포 비서가 있는 겁니다. 정치지도원이 있고, 정치지도는 중대 정치지도원이 있으면 중대에 또 당세포가 또 있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이 있지만 인민군 당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총정치국장이 인민군 당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죠. 인민군대 내에서는 당기관에서는 가장 큰 기관이죠. 인민군 당위원회. 각 부대마다 뭐 1군단이라면 1군단 안에도 당위원회가 있고 연대 사단에도 당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대에도 당 정치지도원이 있으면 그 밑에 세포 비서들이 있다는 거. 당세포 비서는 일반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인민군대도 통틀어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상당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군대에 의지하지 않으면 북한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김정은이 또다시 선군 정치를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영훈에 의해서 지금 조영훈이가 쑥 들어가고 조영훈이 얼마 나오지 않고 활동이 상당히 중지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조영훈이 결코 인연을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인민군대를 이렇게 추락시키고 모든 권력을 인민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빼앗아서 당의 유일적 당 지도라고 하면서 당에 가져온 것이 바로 조영훈입니다. 그래서 조영훈이가 지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군대까지도 모두 틀어졌습니다. 지금 인민군 총정치국은 호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간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선인민군 제10과 11과 13과가 바로 인민군 총정치국, 인민군 당위원회 지도, 조직지도부 지도과입니다. 이 인민군 당위원회를 담당하는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13과 과장, 이런 사람들이 승인을 해야만이 총정치국에서 올려보낸 간부 인사, 장군이 됐던 대좌가 됐던 총정치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총정치국장이 비준만 하면 대좌, 소장까지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준의 문건을 조선노동당을 통해서 김정일에 올라갔다면 지금은 총정치국에서 간부 사업을 한 것을 자기가 사인하기 전에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즉 인민군 당위원회 담당 부부장과 항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조영훈입니다. 왜냐하면 조영훈이 지금 조직부장까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졌죠. 그런데 최근의 행사장들의 조영훈이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민군 그 부대 표창 수여식이나 김정은이 군의 부문 일꾼들을 불러다가 축하 연설을 했는데 그때에도 조영훈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 조직비서이면 조직부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민군들을 내세워지고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예전에 선군 정치를 했던 김정은의 업적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군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북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직 군대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김정은이가 아마 또다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선군, 군대를 앞세워서 북한을 통치하려는 그런 쪽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통치 자금도 마르고 북한 돈도 말라버린, 북한 내화도 마른
지금 북한의 위기 상황, 김정은이 지금 출구가 없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강력한 군사적 도발로 남북한의 긴장을 격화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을 바로 미국과 한국에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 김여정의 담화문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됐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지금 북한 언론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윤석열 정부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맹비난을 계속해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지금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사이트에는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군사적 도발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